탄핵 찬성 집회를 보면 이런 국기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로의 전진, 말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싫으니까 사회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 분들은 그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대표적인 국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있는데도 다들 폐쇄된 국가여서 그런지 그 무서움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한 사건,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흥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로 가면서 벌어진 일들 함께 들어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멤버십으로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석유로 잘 나가는 진정한 석유의 왕국이었습니다. 1922년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급급할 때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GDP 4위를 찍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에서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지게 되는데 중동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으킨 오일 쇼크 사태였죠. 그로 인해 유가가 치솟은 베네수엘라는 부자 중에 부자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가 쌓이게 되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각종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국가의 수입이 많아지니까 소위 기득권들이라고 하는 고위층들부터 본인의 입속을 챙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복지와 산업발전, 그런 쪽에 쓰여야 하는 국고가 기득권의 입속 챙기기에 바빠지다 보니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는 와중에 1980년대 중반 전 세계의 원유 과잉 공급으로 유가가 반대로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로지 석유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덕분에 나라는 더욱 어려워지고 민심은 불만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회주의자이자 군인 출신인 우고 차베스였죠. 차베스는 들끓는 민심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2년간의 투옥 생활 끝에 빈곤 노동 계급층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결국 1999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죠. 사회주의자인 차베스는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주택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을 하나하나 국유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유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베네수엘라는 더욱 번창하기 시작을 하고 전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행보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무리한 시장 통제로 기업이 이득을 보기 힘들어지자 기업이 공장의 문을 닫고 농업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실직자와 빈곤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복지의 수준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지에 투자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산업 발전에는 투자하기 힘들어지게 되었고요. 베네수엘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에는 원유를 정제할 기술이 없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발굴되는 원유들은 전부 정제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결국 차베스는 정제를 맡기던 외국 기업 국유화시켜버렸는데 막상 설비를 정비할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서 결국엔 원유 수출마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요. 니콜라스 마두라가 그 뒤를 잇지만 차베스의 신봉자였던 마두로는 그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유값마저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 기업을 무리하게 국유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마저 틀어져 버리고 반미주의인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무기인 원유 수출량으로 미국에게 도발을 걸지만 경제 제재라는 역풍을 제대로 맞고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 차 있던 민심은 폭발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고요. 마두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미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한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2015년에는 121%, 16년은 254%, 17년에는 438%를 넘어 18년에는 무려 65,000%에 육박하게 됩니다. 마두로가 뒤늦게 화폐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했다라고 해요.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균 체중은 11%나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고요. 세간에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유행어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격렬해진 민심 때문에 치안까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고요. 클라이막스로 마두로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퍼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비슷한 시점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었죠. 아마 그 부정선거 높은 확률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제2의 대통령 후안 과이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베네수엘라는 한 지붕 아래 두 대통령이라는 세계한 형태의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버랩 되는 거 없으십니까? 마두로와 과이도, 민주당과 윤석열, 이게 바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한때 최고의 부흥국가였던 베네수엘라의 결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기득권의 부패가 일어나고, 두 번째, 사회주의 혁명가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국가가 사회주의로 전환이 되고, 네 번째, 포퓰리즘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고의 부흥국이 전례에 없는 최빈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고를 털어서 국민들에게 뿌려주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문재인 때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죠. 거기다 뒤에서는 본인들의 이권을 강화시키는 확대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진짜 역겹고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반미운동단체와 손을 잡고 미군을 전면군이라고 칭하던 인간들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본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고소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나라의 키를 잡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면 베네수엘라의 일들이 과연 남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제가 느끼는 건 이 모든 게 사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상에서 나오는 차이인 것 같아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동등하고 편한 세상은 절대 없습니다. 권리는 동등할 수 있어도 결과는 동등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축이 아닌 사람끼리 살아가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결과에서 차이가 나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개개인의 노력들이 모여서 나라가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순환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맞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이 모든 걸 부정하고 내가 노력하기 싫다고, 나만 부당한 것 같다고 이딴 신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저들을 지지한 결과는 오늘 말씀드린 베네수엘라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냥 제발 우리나라에서 꺼지세요. 저는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키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파보고 있는데 도저히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라서 정리가 좀처럼 되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심지어 종교까지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게 정리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있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달려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